네, 반갑습니다. 10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자,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자, 10월의 마지막 일요일 종목 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논란이 좀 있는 종목도 많이 있네요. 자, 위메이드, 코리아 SE가 거래량 특징 종목, 인기 검색 종목으로도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뉴스 특징 종목으로는 LG생활건강과 현대모비스 준비되어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한국조선해양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위메이드 먼저 알아볼게요. 자, 위메이드가 지난 금요일날 네, 주가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전부 다 내렸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위믹스. 자, 코인 때문인데요. 국내 4대 자산 거래소, 이게 뭐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에서 지금 유의 종목으로 책정이 되면서 이제 위믹스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감으로 주가가 좀 떨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위믹스 때문이거든요. 즉 본업인 게임에서 실적이 발생한 것보다 위믹스 코인을 매매해가지고 네, 벌어들인 수익이 더 컸는데 이것이 이제 투자 유의로 걸려버리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기대치가 많이 낮아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도에 주가 많이 뜬 것은 이제 위믹스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메타버스 관련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이 메타버스 관련한 부분에서는 지금 미국 쪽의 메타 이쪽이 또 별로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악재에 좀 둘러싸인 모습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게임주들이 위메이드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이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부분, 작년에는 1000% 넘는 수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매도를 22만원대에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죠? 22만원에 매도를 했는데, 지금 44,650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지지라인대가 일단 좀 형성이 되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본다라면 계속 하단이 진행되고 있는, 하향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짝 꺾이는 듯한 느낌은 좀 있었어요. 자, 하단까지 오지 않고 반등이 나가는 모습이라서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자, 위믹스 악재가 터지면서 다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지지라인 때 본다면 매물대가 많은 곳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추세 하단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가격대로 본다면 현재가보다도 더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3만원 정도까지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그 정도까지 가면은 일단 멈출 수 있겠다 생각됐는데, 문제는 멈춰서만 될 게 아니죠. 이제 회복이 되고 반등이 나가려면 또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위메이드에 대한 관점은 여러분들이 안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른 게임들도 아직까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접근하시기가 좀 어렵겠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요, 단기적 접근이 됐든 기술적 반등이 됐든 일단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장 좋은 패턴은요, 지금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 즉 4만원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패턴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잡아주고 추세를 좀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면 단기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괜찮은데, 그런 모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하락이 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도에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저 위쪽에 20만원대 넘게 매수해가지고 아직까지 끌려 내려오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중간에 어중간하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아래쪽 지지라인은 3만원 정도까지 크게 확장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나는 버틸 수 있어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저점을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굳이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매수 의견도 없겠죠. 매수하시면 안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대응을 조금 비중 축소나 매도 쪽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단기적 접근도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단기적 기술적 반등 먹으려고 들어가다가 또 힘든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보시려면 지지선 확보하고 주가 반등 나가는 것 좀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시는 기술적 반등은 괜찮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건드리지 않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코리아 SE. 코리아 SE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약간 애매한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투자 경고도 붙어있는 상태고요. 좋은 소식이 나오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지난 8월 달에는 태풍 흰남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네, 이 뭐 재해 관련 종목에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9월 7일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리튬 플러스라는 곳에서 이제 경영권 인수한다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리튬 회사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임시주총에서 하이드로 리튬으로 사명이 변경되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리튬 회사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리튬 회사로 보게 되면 또 이쪽 부분에서 또 뭔가 좋은 일들이 나올 것이다.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지금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게 좀 문제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평균적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1,800원입니다. 1,800원인데 이게 지난 10월 5일 날 19,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10배 올라간 거죠. 표면적으로 10배 올랐어요. 1000%. 네. 10배가 올랐는데 주가가 만약에 지금 뭐 2,700억밖에 안 되지만 10배 전에는 얼마였을까요? 270억이었겠죠? 네. 그전에는 가격이 더 쌌겠고요. 270억이다 이거야. 오케이. 좋아. 시총이 뭐 작다고 해서 다 문제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 270억짜리가 2,700억이 되려면 일단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따라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기업의 실적이 과연 그렇게 따라줄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단 2, 3개월 만에 10배가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실적이 따라붙을 수 있는 기업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코리아 SE를 쳐봅니다. 실적을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최대 주주는 리튬 플러스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나온 공시가 지분 증가 이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뭐 지분은 좀 더 늘어났을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이 이제 뭐 그동안은 별 일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적자 기업이었어요. 네. 이번 분기는요. 자, 이런 상태예요. 물론 이제부터 실적이 늘어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리튬 쪽으로 해서 뭐 사업이 본격화된다. 앞으로 뭐 좋아진다. 뭐 M&A 이슈도 있다. 뭐 3자 배정도 있다. 뭐 다 좋아. 다 좋은데 지금 당장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상반기 실적이 적자입니다. 그죠? 확정적으로. 그다음에 하반기의 실적이 이 부분을 대표했겠느냐라는 부분인데 글쎄요. 인수가 지금 9월 날 나온 건데 9월 달에 나온 건데 요 부분이 네, 당장 뭐 되기는 좀 애매하죠. 그리고 지금 리튬 플러스가 지금 이번 달이었죠? 지지난주였던가요?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 준공식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약 연간 4천억 원의 매출액, 그 다음에 30% 수준의 영업이익률 달성이 가능하다. 리튬 플러스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좋아요.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 그게 리튬의 가격이 계속 강세를 보일 때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 기대감이 크게 늘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매출액은 180억짜리가 갑자기 4천억이 터진다. 오, 영업이익도 되게 많이 터진다. 네, 뭐 100억 넘게 나온다. 그렇다면 영업이익 100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이라면 적어도 한 3, 4천억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생각해 보세요.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매출이 4천억 정도가 나왔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2,700억. 자, 지금 그것을 이미 대변을 해가지고 그거를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가지고 주가에 다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자, 그게 지금 여기 만들어진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적어도 실적적인 측면이 조단이 넘어가고요. 영업이익이 몇백억 더 터지고 이렇게 한다면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기까지 그것도 잘 돼야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기업의 성장이라든지 앞으로의 기대감 다 좋다 이겁니다. 다 좋아. 지분을 늘어나는 거 더 좋아. 뭐 우회 상장 가능성도 있어. 오케이, 다 좋은데 문제는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죠.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 앞으로 기업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어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이 가격을 인정받아야 될 때까지. 왜냐면 아직은 아니잖아. 네,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은 적자 기업이고 아직은 매출이 180억밖에 안 나오는 기업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이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간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실적이 그게 잡혀줘야지 주가에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것도 미리 선반영된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은 뭐겠습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있으시면 돼요. 10,000원대 이상 지지라인 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쪽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가 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나는 수익 나고 있다. 나는 그리고 미래같이 멀리 본다. 오케이, 좋아요. 갖고 계셔도 됩니다. 다만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변동성이 많이 나온 상태이기도 하고 현재 시점을 이미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이미 반영을 시켰다라면 이 기업의 가치가 지금 현재 적정 주가가 될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몇 년 후에 가치를 가져다 붙이면. 근데 지금은 아니란 이야기죠. 지금은 고평가예요. 지금은 고평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가격대가 인정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지금 매수 들어가서 재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현재 시점에서 매수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주가가 횡보라든지 아니면 뭐 상승한다면 상관없겠지만 횡보라든지 또는 주가 하락을 하게 됐을 경우에 또는 뭐 10,000원대 밑을 하회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변화가 된다라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격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이 이격을 좁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횡보가 진행되는 부분인데 아직 네, 이런 부분들이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부담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목은 결정을 해드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추세는 좋은 편입니다. 뭐 개인들이 올렸든 기관이 올렸든 외국인이 올렸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추세는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 하셔도 괜찮은데 지지라인대를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뭐 차익 실현 한다든지 10,000원대까지는 절대로 뭐 안 봐주겠다든지 10,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팔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전략을 세우시고 아래쪽 저점만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얼마나 열려있을지 재료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가는 동안은 그냥 홀딩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래쪽 지지라인만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변동성이 커지면 매도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올랐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자, 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앞으로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미 반영을 해서 적정 주가대까지 진입을 한 상태다라고 판단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보시고요.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마세요. 주가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변수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넘어갈게요. LG생활건강은 지금 증권사에서도 안 좋게 나왔어요. 계속 떨어질 것이다. 뭐 가망이 없다. 어닝 쇼크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중국의 봉쇄가 풀려야 되겠죠. 뭐 물건이 나쁘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물론 이제 11월 달 되면은 광군제도 있고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매출에 어떤 기대감을 좀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그렇게까지 좀 이렇게 확장되거나 그런 모습은 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170만 원에서부터 5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주가가 아직 끝간데를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라인이 어디에 있느냐? 먼저 지지라인 때가 여기 80만 원대에 있었는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왜냐면 아직 중국이라는 이런 쪽에서 뭔가 이슈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 깨질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지지라인 때가 그 다음 지지는 어디에 있느냐 보시면 요 밑에 있다는 얘기야. 저 밑에 지금 보면은 한 45만원쯤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에 나와 있다. 자, 45만원쯤 나와 있다는 부분들은 또 저거 자체로도 또 부담이 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상황을 또 여기도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 번은 또 지지라인 더 밑에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온 게 2005년도부터인데 이때부터 뭐가 있었냐면은 뭐 중국 쪽에 어떤 화장품 관련 종목들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2005년도 실제로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좀 있었죠. 2005년도, 2006년도 이런 당시에는 어떤 것들도 있었냐면 경기가 호황이 됐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증가세를 좀 보였었고요. 리먼 사태 때도 큰 움직임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또 많이 성장한 자리가 2015년도. 네. 이때부터 실제로 많이 올라갔죠. 그때는 뭐 코스피 시장 자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뭐 화장품 전성시대를 볼 수도 있었죠. 뭐 아무래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네, 다 반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그쪽 수혜를 입었던 것들이 지금은 악재로 변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 나서 그 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은 LG생활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중국 관련한 이슈가 먼저 해소가 되고 그쪽으로 먼저 풀이가 좀 되어야지만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적 잡히는 거 봐야지 턴어라운드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쇼핑 대목이다 해가지고 이번 연말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연말에 주가 올라가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또 기술적 반등 정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지난번에 있었던 기술적 반등도 애매하게 꺾여버렸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시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신규 접근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면에 현대모비스는요. 실적이 아주 그냥 사상 최대치 찍었다느니 뭐 이런 좋은 얘기 나오면서 또 돌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흐름은 20만원대 HD라인도 만드는 상황이고요. 이평선이 모이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이평선이 크게 벌어진 이격도가 있었던 시점에서는 역별 상황에서 이격도가 벌어지면 일단은 추세가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다시 좁혀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전환 또는 돌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좋은 흐름이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면서 외국인 매수도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고 기관도 매수하고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자동차 쪽에서 업황이 개선되면 부품주들은 더 잘 올라갑니다. 완성차보다 부품주가 더 잘 가는 이유는 덩치도 작거니와 그 다음에 판매량에서 자동차 한 대 팔릴 때 부품은 더 많이 팔리는 거 아시죠? AS 물량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해서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모비스 뿐만 아니라 뭐 만도든 아니면 현대위아 또는 화신 등등의 종목들 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또는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군들 이런 부품주들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금요일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바로 따라가기는 어렵겠지만 21만원 정도 라인대까지 온다면 매수 의견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이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가격 조금 낮춰주면 매수 의견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인기 검색 종목 에코프로비엠 이거는 뭐 진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실적 좋다 뭐 여러가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겠죠. 실적 좋은 건 좋은 거고 자, 지금 공매도 많은 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작년 연말부터 제가 계속 매도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죠. 매도를 계속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13만원, 14만원대에 매도를 계속 해드렸던 종목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전고점 넘어서 뭐 올라간다. 이때 증거사 리포트가 나왔었던 부분이죠. 그 시점, 그게 14만원이에요. 14만원, 15만원인데 그게 8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주가가 마이너스 40% 정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못 버틴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지금 또 반등 나오는데 여기서 또 반등 나온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왜냐면 상황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냥 3분기 실적 좋아요. SDI하고 같이 뭐 합작해서 세운 공장이 뭐 준공식 해가지고 이제 뭐 잘 되고 있어요. 등등 여러가지 기대감은 있습니다. 아직 주가 안 빠지고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이겠죠. 지금 현재 이 기업이 이만큼 올라간 부분은 뭐냐면 향후 미래 몇 년 후에 있을 그런 기업의 어떤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주가에 미리 선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즉 주가가 안 내려가고 옆으로 횡보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 가치가 그냥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더 성장한다라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평선이 모여서 움직이는 건 괜찮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평선이 모인 것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아래로 꺾였을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뭐 굳이 매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상황은 기존에 있었던 2011년도 고점이나 또는 6월 달에 있었던 증거사 리포트 나올 때는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하지만 종목이 또다시 올라가서 13만원, 14만원 또 이렇게 들끓기 시작한다. 그럼 난 또 매도 의견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확실하게 제거하지 않는다라면 이 원인, 이 고평가된 원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 부담감 이걸 확실하게 제거하지 않는다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또 떨어져요. 또 떨어지면 그 변동폭이 한 5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 꼭지점에서 매달리면 견디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공매도 많은 거. 공매도가 지금 총 누적 순위가 10위에 있습니다. 10위권에 있어요. 1위는 LNF예요. 둘 다 이 배터리 소재죠. 네, 1위는 LNF, 2위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얘네들 공매도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공매도가 실현되려면 수익으로 나오려면 주가는 무조건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이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뭐 지금 상황이 일단은 그래 납득할 만한 수준이야 라고 한다라면 이거 몇 년 기다리면 돼요. 대신에
재미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해야 한다. 지금 막 달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계속 횡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 쪽으로 관심이 쏠리게 되면 주가는 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다고 무조건 좋아하거나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가급적이면 매수하지 마시고, 매수하시더라도 단기적 대응 정도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길게 보시는 입장에서는 뭐 현재 위치에서 나는 뭐 몇 년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꼭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자식에게 물려준다 해놓고는 1년도 안 돼가지고 탁 뒤돌아서 가지고 매도하시고 그러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나는 그거 버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버틸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고점권, 상투권 이런 어떤 부담감 있는 상태에서는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매수를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은 홀딩 보셔도 됩니다. 다만 추세가 다시 바뀌어서 10만원 이탈하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매도 의견 보시기 바라고요. 신규 접근 웬만하면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볼게요. 가장 또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조선주 아니겠습니까? 자, 1년 만에 흑자가 나왔어요. 좋은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요. 자, 조선주들이 잘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물동량이 많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들이 많이 다녀야 되거든요. 배들이 많이 다니는데 배에다 뭘 싣고 다니죠? 컨테이너 싣고 다닙니다. 왜 싣고 다녀요? 물건을 실어야 되니까. 이 물건은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팔아먹는 교역 물량이란 말입니다. 즉, 교역이 잘 되려면 그쪽에서 소비가 많아야지 많이 공급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 그럼 소비가 없지. 그러면은 공급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주가 끊기고요. 물건이 돌아다니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건 돌아다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운임이 내려가겠죠. 물론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운임비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핵심적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앞서 나가야 되는 것은 조선업종입니다. 조선업. 조선업은 해운주가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배가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발주예요. 그것이 조선주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고 나면 해운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거기에 따른 조선 발주가, 예, 선박 발주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뭐 LNG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주만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가 좀 부족하죠. 네, 그거가 좀 부족합니다. 흑자 나왔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이 경기 상황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 그럼 경기 상황은 좋아질 것인가? 좋아지겠죠. 하지만 그것도 역시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서둘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좀 더 시간 상황을 보고서 대응해보자. 난 좀 길게 볼란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그냥 길게 보셔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당장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지금은 없습니다. 경기가 본격적으로 좋아지고 화랑장세 들어갔다. 뭐 기업들 실적이 빵빵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조선주들이 호황을 다시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겠죠. 지금 당장 보실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난 어차피 길게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내려가지도 않을 거예요.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갔다 하는 부분이 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유지만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이런 것들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 대응은 하지 않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단 한국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선주들도 같이 생각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개중에는 현대미포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던 부분도 좀 있어요.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올라간 이후에 그냥 옆으로 누워있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또 올라간 부분도 반납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요. 조선주들은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등등 뭐 현대중공업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업종으로 확장해서 보셔도 괜찮으니까요. 아직은 손댈 위치가 아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주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그래서 위메이드, 코리아 SE, LG생활건강, 현대모비스, 에코프로비엠, 한국조선해양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남은 휴일 즐겁게 잘 보내시고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무료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